자, 계속해서 납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세지는 이제 하치장, 그 다음에 직매장, 사업장이 있는데,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에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닙니다. 단 창고인 분이에요. 창고. 하치장, 창고 얘기야. 창고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판매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도 당연히 없습니다. 창고고, 그래서 보관시설만 갖춘 장소, 그러니까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장이 절대 아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하치장은 반드시 하치장으로 이제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돼요. 10일 이내에. 열흘 안에 무조건 하치장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치장 설치를 하면은. 그 다음에 직매장.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부가세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이제 여러 개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1공장, 그 다음에 2공장, 그 다음에 3공장 이렇게 두고 있으면은 1공장은 그 7국에서 이제 1공장을 두고 있으면은 1공장에서 이제 2공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2공장으로. 이게 직매장이라고 합니다. 자기 사업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기 사업장 다른 사업장 옮기는 거. 그게 바로 직매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7국에서 이제 뭐 대구에 있는 사업장으로 뭐 이동을 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7국에서 이제 뭐 상공장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용인으로 사업장이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직매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업에서 이제 자기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매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어요. 1공장에서 이제 2공장을 넘어갈 때, 아니면은 1공장에서 이제 3공장으로 이제 그거 자기 물건을 이제 다른 공장으로 반출시키는 경우.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직매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자기 소유의 회사죠. 자기 소유의 회사를 이제 다른 공장으로 이제 이동시키는 거. 물건을 이동시키는 거는 이제 그 직매장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매장은 부가세가 존재합니다. 부가세 존재하고 이제 사업장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임시사업장. 임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어떤 거냐면은 박람회 같은 거 주로 이제 임시사업장 많이 둡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취업 박람회, 그 다음에 뭐 웨딩 박람회, 아니면은 뭐 로봇 박람회, 뭐 이런 거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시 이제 이렇게 기간을 두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폐쇄시켜버리죠. 그래서 임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예요. 임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임시사업장 개설할 때는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기존 사업장에 포함된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업장은 부산에서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박람회는 이제 백스코에서 해운대에서 백스코에서 박람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업장은 어디에 두냐면은 백스코에 있는 사업장을 두는 게 아니고 기존 사업장인 부산에 있는 사업장에 두고 이제 그 박람회를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보면은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고 단순히 창고라고 했었고,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업을 위해서 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을 하는 건데 당연히 본인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1공장에서 2공장으로 이제 물건을 옮길 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직매장에 해당이 되고요. 직매장은 부가세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직매장은 부가세가 성립이 되고요. 사업장은 당연히 이제 그 이동을 할 때에 대한 그 사업장에 해당이 되겠죠. 임시사업장은 이제 내가 부산에 있는 사업장이 있는데 박람회를 열고자 백스코에 있는 이제 부산 해운대에서 했어요. 그래서 사업장을 어디 두냐면은 이제 임시사업장을 열었는 백스코에 박람회를 두는 게 아니고 이 본인이 그 소지하고 있는 이 부산의 사업장에서 이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과세관할인데, 과세관할은 이거는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 과세관할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예요. 그 다음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는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지를 얘기해요.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지. 그러니까 주소지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용산구 소재에 있는 곳은 용산세무서로 두고요. 그 다음에 구미시에 소재한 세무서는 구미세무서에서 관할세무서로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뭐 경상북도 김천시의 세무서는 이제 김천에는 세무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미세무서를 이제 관할세무서로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할, 그러니까 자기 그 사업을 하는 이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세무서가 이제 관할세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재화를 수입하는 자. 재화를 수입한 자는 이제 세관장이 과세합니다. 수입하는 자는 누가 과세하냐면은 세관장이 과세해요. 그러니까 즉 김포 세관 있으면은 김포 세관장, 그 다음에 인천에 세관이 있으면은 인천 세관장, 그 다음에 포항이 세관장 있으면은 포항 세관장. 그러니까 세관장이 이제 직접 부가가치세를 이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택항으로 들어왔다면은 평택세관장으로 해서 과세를 하고요. 인천공항을 들어왔다고 하면은 인천세관장으로 통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수입인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 관할은 이렇게 이제 그 자기 주소하고 가까이 있는 곳에 관할 세무서를 둔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라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업자 등록은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하잖아요. 회사를 설립하면은 가장 첫 번째 절차가 뭐냐면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회사를 이제 말끔히 하려면은 뭐 인테리어도 하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사업을 인테리어 하고 나서 사업에서 가장 첫 번째로 시작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게 바로 사업자 등록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게 사업자 등록이에요. 사업자 등록. 그래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예요. 사업장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이제 개설하겠다. 그럼 대구. 그러면 하나를 또 추가해서 뭐 서울에서 하겠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하나. 각각이에요. 각각. 사업장 각각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예요. 20일 이내.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예요. 특히 날짜에 대한 부분은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특히 날짜 잘 보시고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시작하는 자는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업자를 이제 등록하려면은 이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그러니까 20일 안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사업 개시 전이라도 신청은 가능하다. 이거 두 가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하고, 만약에 개시했다. 개시하고 나서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개시일 기준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사업 개시일 기준은 제조업은 제조를 시작한 날로 봅니다. 그러니까 만들기 시작한 날,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기 시작한 날로 사업이 시작된 걸로 보고요. 광업은 광물의 채취, 채광을 시작한 날로 봅니다. 광물을 채취, 채광한 날. 석탄도 이제 뭐 광물을 뭐 채취하고 채광을 시작한 날이겠고, 그 다음에 금도 똑같이 광물의 채취나 채광을 시작한 날로 보겠죠. 그 외에는 이제 제한의 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날. 그러니까 즉 판매하기 시작하는 날로 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제한의 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날로, 그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개시 기준은 이제 다음 시험 문제 나올 경우 이제 꼭 알아두시고요. 무조건 시작하는 날이에요. 제조는 당연히 물건을 판매하니까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이겠죠.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 광업은 당연히 곡괭이로 꽝 이렇게 해가지고
아, 금이다! 이러면서 금을 이제 채취하는 날이에요. 채취하는 날. 그다음 그 외에는 이제 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건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저기 뭐 주얼리, 그러니까 저 기금속을 판매하는 곳, 이런 경우에는 제한의 용역을 판매하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판매하기 시작하는 날. 공급하다 이 뜻은 판매하다라는 같은 용어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하기 시작하는 날로 이렇게 해서 본다라고 그 사업 개시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전산 세무회계 1, 2 같은 경우에는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데, 세무 1급이나 세무 2급에서도 시험 문제 이 부분이 나오긴 해요. 회계 1급에서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데 세무 1급이나 세무 2급은 나와요. 한 번씩 여기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떤 회차인가 나온 적이 있어요.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하는 관할 세무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청 불가능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그 시의 주소지가 아니면은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국세는 많이 달라요. 국세는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뭐 서울에서 이제 시작하더라도 강릉에서 이제 세무서 가가지고 저 이거 서울에서 신청하려는데 사업 그 주소 가능합니까? 그러면은 가능하다고 해요. 왜냐면은 그게 국세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그 통신망이 다 있기 때문에 이관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서울에 있는 세무서를 이관을 시켜주기 때문에 다른 주소지에서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신청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신청은 불가능하죠. 해당 시로 가라고 해요. 무조건. 왜냐면은 그게 지방세는 강릉시면 강릉시에 독립적으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뭐 속초시라면 속초시 독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독립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국세 같은 경우에는 전국망에서 그게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주소지에 가더라도 그 서류를 이관시켜줍니다. 이관시켜주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해요. 불가능하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다 틀린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신청은 가능하다는 거 특히 주의하시고요. 사업자 등록 신청은 이틀 내입니다. 2일 내에 발급합니다. 3일 아닙니다. 3일 아니에요. 법령 바뀌었어요. 2일입니다. 2일. 옛날에는 7일 이랬고 뭐 7일이다가 5일 이랬다가 3일 이랬다가 이 다음에 2일로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2일 내에 발급을 해줍니다. 근데 현실은 바로바로 해주죠. 그래서 2일 내에 발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과세인데,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과세는 이 개념을 반드시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라는 게 뭐냐면은,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사업장이 A사업장, B사업장, C사업장 이렇게 있어요. A사업장, B사업장, C사업장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A사업장, B사업장, C사업장이 존재하면은 이제 그 주사업장을 한 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즉 B사업장으로 주사업장을 결정을 한다면은 A사업장, B사업장, C사업장을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A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만 하고 C사업장은 신고만 합니다. 주사업 총괄납부는 신고는 각자예요. 자, A사업장에 신고하고 C사업장에 신고를 해요. 신고는 각자예요. 각자. 신고는 그러니까 각자 신고를 하고, 이제 납부는 어떻게 하냐? 물론 당연히 B사업자인데 신고를 하죠. 납부는 어떻게 하냐면은 B사업자가 합산을 해서 신고 납부를 둘 다 합니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사업장 총괄납부인 경우에는 이제 사업장이 3개 있다.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했다. 그러면은 이제 주사업장은 B사업장에 해당이 되니까 신고는 각각 사업장에서 신고를 해요. 신고는 각각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는데, 이제 납부는 이제 누가 하냐면은 주사업장인 B사업장에서 이제 신고를 하고요. 납부는 이제 한꺼번에, 그러니까 A, B, C 다 합쳐서 이제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의의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2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주된 가세업자의 총괄해서 납부하는 제도. 아까 얘기했듯이 B사업장이 이제 주사업장이 된다고 하면은 B사업장에서 신고, 납부를 한 번에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납부를 한 번에 하고 신고는 각자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사업장은 본점 또는 지점, 법인은 본점 또는 지점이고요. 개인은 주사무소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은 언제까지냐면은 사업기간 개시일로부터예요. 종료일이 아니고 개시일로부터 20일 이전까지 신청을 해줘야 되고요.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즉 교부를 언제 받았냐? 7월 4일에 교부받았으면은 7월 24일까지는 주사업장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기존 사업자는 사업자 개시 이전에 20일까지 신청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신청은 20일 안에 신청해주고요. 포기는 똑같이 사업자 가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 포기 신청해야 됩니다. 포기 신청을 해야지만 이제 각각 그 신고 납부가 다 돼요. 20일 전입니다. 전입니다. 후가 아니고. 후가 아니에요. 전입니다. 전. 자, 그 다음 사업자 단위가세는 뭐냐면은 사업자 단위가세 같은 경우에는 A 사업장이 있고 B 사업장이 있고 C 사업장이 있어요. A 사업장이 본점 소재지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 사업장이죠. B 사업장, C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사업장이 되죠. 종사업장이 되는데 자, 사업자 번호는 한 개의 번호예요. 사업자 번호는 하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번호로 다 되어 있습니다. A 사업장도 사업자 번호가 똑같고 B 사업장도 사업자 번호가 똑같고 C 사업장도 사업자 번호가 같아요. 그게 사업자 번호로 하나로 되어 있는 거를 이게 바로 사업장 단위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는 어떻게 하냐? 신고는 이제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A, B, C 다 합쳐서 신고를 하고요. 그러니까 납부도 똑같이 합산해서 납부를 합니다. A, B, C 다 똑같이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해요. 그럼 주사업장 총괄납부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A하고 B하고 C는 각각 신고라고 했었죠. 각각 신고고 주사업장이 B에서 이제 한 번에 이제 신고 납부를 한다고 했었고 사업자 단위가세는 A, B, C가 이렇게 다 묶어져 있으면은 A라는 회사가 전부 다 몰아서 B하고 C하고 다 몰아서 한 번에 신고 납부를 다 합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이 차이점. 그래서 반드시 주사업장 총괄 납부냐 아니면은 사업자 단위가세가 어떻게 해서 신고가 되고 납부가 되는지 그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ATC형 같은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하고 사업장 단위가세에 대한 비교 문제가 이게 신고 납부하는 방식이 어떤 거인지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은 본점 또는 본점이 되고요. 왜냐하면 사업자 번호를 하나 다 묶은 거기 때문에 본점에서 다 총괄 납부를 해요. 그래서 본점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은 주사무소가 됩니다. 주사무소. 사업자 단위가세는 똑같대요. 개인은. 그 다음 기존 사업자도 신규 사업자도 똑같아요. 신청 다 똑같아요. 가세기간 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줘야 돼요. 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주고요. 그 다음 신규 사업자도 똑같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사업자 단위를 통해서 사업자를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20일 전에 신청한다. 그러니까 즉 2기 기간이 7월 1일이라고 하면은 이전에 6월 10일까지는 그 사업자 단위가세라든지 그 다음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가세기간 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20일 안에. 그러니까 6월 10일까지 무조건 신청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시 기간이 7월 1일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포기도 똑같이
개시일 20일 전에 포기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이 이기 시작이라고 하면은 6월 10일까지 6월 10일까지 포기 신청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업자 단위과세하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 대해서 이 개념을 많이 묻는 문제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업자 등록 변경 신청 및 발급 기한입니다. 자, 사업자 변경 신청 발급 기한인데 당일 발급인 경우에는 상호 변경이라든지 대표자 변경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개인의 대표자 변경은 폐업을 해야 합니다. 폐업하고 이름을 바꿔서 새로 등록해줘야 돼요. 새로 등록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일 안에 해주는 게 있는데 이제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거나 또는 제거하거나, 그러니까 업태 종목을 추가하거나 제거를 해야 되고요. 사업장 이전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업자 단위과세 이전도 당연히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 증여는 폐업이에요. 그래서 다음 중 변경 신청 및 사유에 이제 그 해당 사항이 아닌 것은 물어보면은 특히 개인의 대표자 변경하고 증여 같은 경우에는 폐업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반드시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증여는 폐업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의 출자 지분이 변경된 경우,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종사업장을 이제 추가시키냐, 종사업장을 없애버리냐,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요. 사업자 단위과세 종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제 뭐 이전이나 휴업하는 경우에도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을 해줘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물 흐르듯이 이해를 하면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로 이제 회계 1급에서도 시험 문제 나오는데 FAT 1급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FAT 1급은 부가세가 총 6문제 나오죠. 6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5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밑에 3개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제 1장 부분 끝났고요.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가세에 대한 총론이었죠. 총론에 대해서는 이제 부가세는 이제 소비형 부가시세, 그러니까 즉 소비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를 할 때, 도매로 판매를 할 때 부가세 10%. 그 다음에 소매로 판매할 때도 당일 부가세 10%가 붙고, 마지막 이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도 10%인 부가세가 붙는다고 했어요. 이러한 사항이 뭐냐면은 다단계 거래세라고 했었고요. 부가세는 국세에 해당이 됩니다. 국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세에 해당이 되고, 아까 얘기했었죠. 소비세에 해당되고, 다단계 거래세, 그 다음에 전단계 이제 세액공제, 전단계 세액공제에 해당이 되고, 물세죠. 물건에 대한 세금을 거둔다 해서 물세, 그 다음에 간접세에 해당이 됩니다. 직접세가 아니에요. 간접세에 해당이 되고요. 물세는 인세도 아닙니다. 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는 이제 과세기간 얘기했었죠. 원칙은 이제 1년에 2번이지만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1년에 4번 납부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년에 2번에 이제 1에서 6월달까지, 그 다음 7에서 12월달까지 6개월 단위로 한다고 했었고, 그 다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월 단위 끊어서 1에서 3월, 그 다음에 4에서 6월, 7에서 9월, 10에서 12월 해가지고 이제 3개월 단위 1기 예정, 그 다음에 1기 확정, 그 다음에 2기 예정, 2기 확정에 대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개시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업하는 경우에는 기간 개시일, 과세기 개시일로 해가지고 폐업일까지로 봐가지고 이제 폐업 신고를 절차를 해야 된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납세지 같은 경우도 있었죠. 납세지나 이제 부가세를 이제 하는 곳, 그러니까 신고하는 곳 어딘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와 납세지 했었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은 이제 회사를 시작하기에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했었죠. 그래서 2일 안에 이제 교부를 해줘야 되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를 시작을 할 때는 이제 그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개시일 후 2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사업자 개시를 이전으로 해도 신청은 가능하다고 했었고, 주사업장 이제 총괄납부라든지 단위과세 사업자가 있었어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이렇게 3개가 있으면은 이제 주사업장 하나 뽑죠. 주사업장을 뽑으면은 이제 B라는 주사업장 뽑으면은 A하고 B하고 C하고 신고는 각자 해요. 신고를 각자 하지만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합산해서 신고를 하고 합산해서 납부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사업 총괄납부고, 단위과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번호가 1개라고 했었죠. 사업자 번호 1개이기 때문에 A 사업장이 있고 B 사업장이 있고 이렇게 C 사업장이 있으면은 이제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 본점인 이제 A에서 모두 합산을 해서 이제 신고도 하고 납부도 다 합니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다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차이점이 있었고,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제 그 신청하려면은 사업자 등록 개시 전 20일 안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폐업하는 경우에도 그 단위과세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개시일 전 20일 안에 한다고 했었고,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각각 사업장별로 납부를 하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각각 사업장으로 이제 신고 납부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A 사업장, B 사업장, C 사업장에서 각자지만 이제 사업자 단위과세라든지 그 다음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라든지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규정을 사항을 아까 두고 있던 그 얘기대로 이제 이렇게 해서 보았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2장을 통해서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총론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도 그만큼 많이 걸렸어요. 많이 걸렸고 시험 문제에서도 이제 꼭 출제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제2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